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모르는 거 있을 때 네모 많이 썼죠? 초등학교 때 네모를 써서 모르는 걸 구했는데 이제 모르는 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식을 쓸 때 네모나 동그라미 그런 썼던 거 대신에 문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문자를 사용하냐? 뭐 A, B, C 이런 거나 아니면 X, Y, Z 등을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막 영어 알파벳 같은 게 막 생기거든. 그냥 편하게 모르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자를 왜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게 좋으냐면 그렇게 하면 수학식을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해질까?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해요, 선생님? 아싸! 되게 재밌겠다. 곱셈이 없으면 계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거 뭐예요? 수와 수 사이의 곱셈 기호 생략하면 될까요? 이건 안 되겠지. 2 곱하기 10이 있는데 얘를 생략해봐. 오잉. 이건 뭐야? 이건 계산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자가 있으면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곱셈 기호를 빼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겠죠? 규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A 곱하기 4가 있어요. 자, A 곱하기 4가 있든 4 곱하기 A가 있든 이거는 바로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수학나라잖아요. 숫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A,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4A라고 씁니다.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를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했을 때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요. A4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도 있겠죠? 소수도 계산할 때 0.1 곱하기 x에는 얘를 생략하고 0.1x 이렇게 깔끔하게 써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는 1을 생략하는 방법을 또 배울게요. 자, 1 곱하기 x.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름 주로 생략되잖아. 어차피 x를 한 번 곱하는 거니까 굳이 1x 쓰지 않고 x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마이너스 1x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근데 1은 생략해야 된대. 근데 여기 있는 부호는 어떡하지? 그래서 1은 생략하고 부호는 그대로 써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났더니 선생님 아까 했던 0.1에서 얘도 1이니까 쟤를 생략해서 0.x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얘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얘는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소수 첫째 자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지 않고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x 이렇게 해서 0.1x 이렇게 써줍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문자들이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다 빼고 순서대로 Z, X, Y, A 이렇게 쓰냐? 그건 아니고요.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A, X, Y, Z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을 때가 있어. 저때 우리 거듭제곱 쓰는 거 연습했었죠? 그래서 여기 A가 2개, A제곱, B가 2개, B제곱, 그 다음에 C는 하나니까 지수 쓰지 않고 이렇게 문자만 써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한꺼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건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괄호가 있는 식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어떻게?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있으면 얘를 먼저 계산해 주세요 하는 뜻이니까 얘를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됐거든. 그런데 문제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있으면 얘랑 어떻게 계산해?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는 어때?
아직까지 묶여서 더하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괄호 안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문자 곱하기 3이네요. 그럼 숫자 곱하기 문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숫자가 앞으로 나오고 문자를 뒤로 쓰는데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3 괄호 열고 A 더하기 B 괄호 닫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수 곱하기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숫자를 그냥 괄호 앞에 써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곱셈만 생략할까요? 나눗셈도 생략합니다. 나눗셈은 우리 원래 잘 안 써. 그쵸?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눗셈 기호를 모두 뭘로 바꾸고? 그렇지. 곱셈 기호로 바꾸고. 그리고 야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너도 얼른 역수로 바꿔. 그래서 얘는 1분의 b니까 역수 숫자를 뒤집어서 b분의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시면 되고 딱 봐서 이제 약분이 끝나서 약분할 게 없으면 1 곱하기 b 그 다음에 a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분수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숫자를 문자로 나타낼 때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수를 23 같은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우리가 수로 되게 잘 나타낼 수 있어. 얘는 20이고요. 그죠? 얘는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자리가 2개 있고 1의 자리가 3개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런 수를 문자로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10의 자리수가 x개 있고 1의 자리수가 y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처럼 이렇게 쓸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랑 똑같아졌어요? x 곱하기 y랑 똑같아졌잖아. 그래서 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0.1 썼던 것처럼 자릿수를 정해줘야 돼요. 얘가 어느 자리에 있고 싶어? 10의 자리에 있고 싶죠? 그러면 10의 자리가 x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1의 자리가 y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수 곱하기 문자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써서 10x 더하기 y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1 생략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로 나와 있잖아. 진짜 여러분이 자꾸 1을 생략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얘를 정말 0.a라고 쓰는 친구가 너무 많거든. 절대 안 돼요. 얘가 자릿수를 알려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1분의 a로 쓰지 않고 당연히 a로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기호가 있으면 기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a 쓰지 않고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 a로 쓴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자를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봐, 한 개에 500원인 사탕이 있어.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문방구 아저씨한테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왜 문방구에 앞에 사탕 같은 거 막 팔 때 있잖아.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 사탕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사탕 앞에, 제일 잘 팔리는 사탕 앞에. 한 개 500원.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얘는 한 개가 500원이니까 내가 2개 사 먹고 싶으면 얼마 내야 돼요? 1,000원. 3개 사 먹고 싶으면 얼마? 1,500원. 이렇게 내야 되죠? 그래서 아저씨가 보통 뭐 몇 개 얼마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 보통 가게에 가면. 근데 이것도 쓰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는 되게 수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500원인데 네가 개수를 정하면 몇 개인지 정하면 거기다가 곱해.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 얘를 생략하고 500N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알겠죠? 이거 보면 아, 이거 한 개 500원이라는 얘기구나. 이거 이해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탕이 한 개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어떻게? 500원에다가 한 개 사니까 500원 필요하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 1,000원. 이렇게 하면 1,500원. 자,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몇 개를 살 건지 마음만 결정하면 여러분은 이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한 개에 500원인 사탕이 있을 때 내가 뭐 3개를 사 먹고 싶으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 긴 문장을 우리는 딱 간단하게 500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왜 식을 세우냐면 구체적인 값이 아직 주어지지가 않았어. 나 몇 개 사 먹을 건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값이 없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쉽죠? 그래서 수학은 이런 수학 언어를 전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거든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